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를 풀면서 다 무엇이랑 관련이냐면 이 경매랑 관련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매가 어려우냐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는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를 하면 우리는 100% 시험용입니다. 그죠? 100%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맞춰야 돼요. 이 설명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몇 쪽을 펴냐면 175쪽을 펴놓습니다. 175쪽. 자, 175쪽. 자, 거기에 가보면 박스가 나와요.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넣는 게 목적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적어 놓은데 이걸 따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약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경매를 요쪽에 있는 글과 그림을 동시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요런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이 이게 토지여도 관계가 없고 그냥 주택이어도 관계없고 상가 건물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돈 받을 권리자가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돈 받은 권리자가 제때 돈을 준다면 야가 경매를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돈 받을 권리자가 있는데 돈을 제때 안 주니까 실제로 옛날 같으면 뉴스 영화에 많이 나온다. 그죠? 비 오는 날. 이렇게 멱살 잡고, 그죠? 산에 딱 가가지고 구더기 파놓고 돈 줄래 안 줄래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기관에 팔아갖고 그 국가기관에서 받은 돈 갖고 돈을 받아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경매예요. 자, 그럼 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권리인지는 몰라요 현재. 자, 이게 시세가 13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시세라고 한 거예요. 자, 시세가 13억 하는데 이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요. 왜 감정평가를 하느냐면 얼마 정도 되면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빨리 사갈까라는 거. 그래야 이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얼마냐면 이게 1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금액을 갖고 경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최저 매각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라고 발표가 되면 여기에 있는 기억이란 사람, 니은이란 사람, 디귿이란 사람, 리을이란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도 가보고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 10억에 샀을 때 내한테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과 야들은 서로 무관해요. 무관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10억이면 사겠다. 또는 나는 10억 5천이면 사겠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가야 되니까 그냥 금액을 11억, 11억 5천, 12억 이렇게 사겠다고 마음속으로 있다는 거야. 이게 야가 써내갖고 여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리얼이라는 친구가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경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이거는 경매는 이런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자, 누군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 국가기관에 이 물건을 팔아달라 그래서 내가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상 증명서에 가보면 2020 타경 1, 2, 3, 4라는 글자가 나와요. 경매는 다 타경이에요. 요거는 경매를 신청한 연도예요. 요거는 접수 번호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경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 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 우리 앞에 주임법에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자와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돼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못 받아요. 자,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경매 또는 매각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란 거예요. 자, 시세가 13억짜리인데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시켜보니까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사진도 찍어야 돼. 왜 사진을 찍느냐면 물건이 어느 것인지 일반인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거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하면서 매각기일을 공고해 주는 거예요. 매각기일 공고는 언제냐면 여기에 있는 기업가, 니은가, 디귿가, 리을이 돈 들고 법원에 오라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각기일을 공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기일을 공고해 주고 나면 요 며칠 뒤에 매각을 실시하면 최소한 2주일의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14일 뒤에 경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이 최초의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우리한테 시간이 며칠밖에 없냐면 14일밖에 없어요. 14일 안에 현장에 가보고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써내는 금액이 적당한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 전부 20대 1이 넘어. 그렇죠? 20명 중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이제 물건을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매각기일이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기일이 공고가 되면 여기 있는 매각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요 날은 뭐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날을 얘기해요? 돈 들고 법원 가는 날이에요. 돈 들고. 돈 들고 법원을 가보면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이 기일 입찰에 있어요. 기일, 날짜를 하루를 딱 정해서 경매를 실시하는 걸 뭐냐면 기일 입찰에. 자, 기간 입찰은 뭐냐면 매달 며칠에서 매달 며칠 사이에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개찰을 하는 걸 갖다 뭐냐면 기간 입찰에. 호가 경매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보면 공동 의시장 같은 데가 막 나온다 그죠? 얼마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있는데 이 호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반드시 적시가 되어 있어요.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과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날짜 아무도 여기 있는 기업, 니은, 디귿, 리을이 해당되는 2020 타경 1, 2, 3, 4에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걸 유찰. 자, 유찰이에요. 유찰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요. 그래서 유찰이 되면 다시 뒤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세매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저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감 뭐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왜 깎아줘? 안 팔렸으니까. 왜 안 팔렸어? 비쌌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세매각은 저감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 아무도 안 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써내려고 하면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10억을 써내든 11억을 써내든 11억 5천을 써내든 12억을 써내든 관계가 없어요. 없고 여기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럼 얼마를 내냐면 1억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입찰 보증금. 자, 법원에 갈 때 10%를 들고 간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의 10%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자기가 1억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1억을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이렇게 들고 가서 봉투에 넣어갖고 다 이제 투표하듯이 투표를 했어. 투표를 하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1등을 했는지 오픈을 해보니까 기억이 10억, 니은이 11억, 그 다음에 디귿이 11억 5천, 리을이 12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12억을 야를 뭐라고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래.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입찰 보증금 돌려받아서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야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뭔 단어가 나오면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단어는 알아놔야 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랭킹 3위예요. 차순위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요 한글을 잘 봐야 돼. 자, 여기가 뭐라고? 차순위. 다음 차자예요. 우리 전국에서 1등하면 뭐라 그래요? 수석. 2등하면 뭐라 그래요? 자석. 그 자석인데 여기에서 차순위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공식을 정해놨어요.
요 금액 이상을 쓴 사람만이 차순위가 돼요. 2등 한다고 무조건 되지 않아요.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요. 빼기 입찰 보증금 이상을 쓴 사람만이 뭘 하지만 차순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4례에서 얼마예요? 여기서 1등한 사람이 얼마야? 12억. 입찰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1억.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느냐면 11억 이상을 쓴 사람만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따라 적으라 그래서 적지 마라 그래서 적지 마라. 지금 이 안에 차순위가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어디에 있느냐면 173조. 173조.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그쵸? 몰랐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따라 적지 마. 제발 따라 적지 마. 좀 예쁘게 좀 여백 좀 남겨놔. 여백 좀. 자, 그런데 이게 잘 봐요. 자,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게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단독 문제로. 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얼마예요? 12억. 요 사례에서, 그죠? 자, 입찰 보증금이 이게 얼마냐면 10억이기 때문에 1억이요. 12억 이상을 11억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야도 차순위가 되고 야도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순위란 절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야들 둘이가 차순위를 신청했으면 누가 되겠어요? 높은 사람. 당연히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야가 차순위를 신청하지 않으면 야는 차순위를 할 수가 있다는. 근데 기억은 차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 차순위가 언제 써먹히느냐 하면 이 차순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언제 힘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순위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머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뭐냐면 차순위가 돈을 냈을 때 경매가 종결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에 수없이 가도 차순위 구경도 못해요. 왜냐하면 야는 여기 있는 입찰 보증금을 언제까지 법원에 맡겨놔야 되냐면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지 안 하는지 이때까지 거기에 법원에 맡겨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 1억을 거기에 맡겨놓냐고? 안 맡겨놓죠. 그래서 구경도 못해요. 법정에 한 100번 가면 볼까 말까요? 자, 이 차순위가 그런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은데 이게 현실의 시험 문제를 내면 또 그닥 쉽지는 않아요. 사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면 뭐가 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있어요. 자, 한글 해봐요. 자, 공유자가 뭐라고? 우선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부동산은 이게 26억짜리예요. 26억짜리인데 스몰 A와 스몰 B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B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냐면 10억이 나왔다. 그럼 여기 있는 스몰 A와 스몰 B는 우리가 유추해보건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근데 만약에 B의 지분이 경매가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 명이 가져가면 A와 여기 있는 리을은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럼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뭐냐면 이 공유자가 여기에 1등 하는 사람의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공유자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그 물건을 공부를 해도 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공유자가 있을 때 써내는 사람이 높게 써낸다, 자꾸 기다린다? 기다린다. 높게 써내면 못 사가지고 그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경매를 해서 사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이 공유자가 관심이 없는 물건이면 뚝뚝 떨어진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가면 대박. 이해되죠? 근데 반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내가 금액을 적당하게 써냈는데 상대방이 내 거를 사가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쪽박.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 물건이야. 그런데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뭔지만 알면 돼요. 공유자가 이 사람도 똑같이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법정에도 나가야 돼요. 법정에도 나가도 물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가야 돼요. 나가고 보증금도 내야 돼요.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사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야는 1등한 나는 뭐가 되면 차순위로 밀려요. 근데 차순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린 여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1등한 사람 문제 없죠? 네. 자, 차순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공유자는 공유자가 먼저 사가는 걸 얘기해요. 자, 요 돈 들고 법원 가는 날 요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야가 차순위를 신청했든 안 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여기에서 지금 누구냐 하면 여기는 리을이에요. 리을은 어디서만 1등을 했느냐 하면 야들끼리 경쟁을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만 1등을 여기서 경쟁을 해서 1등을 했을 뿐이지 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법원에서 매각 결정기일 날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주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불허가 가면 경매가 밑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허가나 불허가. 요 불허가가 되면 경매가 밑으로 못 가고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가는데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세매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감은 있다 없다? 없다. 저감 없다고. 왜 저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알아야 돼요. 저감이 없다고. 누가 사갔잖아, 요 가격에. 그냥 깎아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유찰일 때는 왜 깎아줬어요? 아무도 안 사갔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허가나 불허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때는 맨입으로 하면 안 되고 매각 대금의 10%예요. 자, 매각 대금의 10%가 여러분들 요약지 보면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죠? 돼 있죠? 왜 새카맣게 돼 있냐면 야와 야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 여기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매각 대금의 10%. 요 두 개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례에서 즉시 항고를 하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뭐 얼마를 내야 돼? 1억 2천의 돈을 내야 돼요. 1억 2천만의 돈을 내야 돼요.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1억 2천만의 돈을 내놓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일정 기간 동안 경매가 잠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돈을 내지 않아서 그냥 때나게나 다 즉시 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입찰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라고 고치거나 또는 즉시 항고를 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랭킹 1위에요. 제일 많아요. 거의 답이 이거예요. 근데 뭐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해당되는 게 이게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 볼게요. 자, 요게 어디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농지예요. 그러면 이 리을은 토지 거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배운 지 며칠 됐다고 지금. 경매는 토지 거래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는 제출해야 돼요?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요. 농지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뭐라고 내냐면 농지증을 매각을 실시한 날 당일날 제출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는 내가 1등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농지증을 제출해? 여기에서는 여기에 허가 불허가가 떨어지는 날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 만약에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되면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몰수당해요. 그게 농지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1억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농지증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한다. 자, 그러면 불허가가 떨어지면 뒤로 돌아가고 허가가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자,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얼마를 적어냈어요? 12억. 근데 지금 낸 돈 얼마만 내놨어요? 1억. 나머지 11억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내는데 여기에 무슨 글자가 되냐면 무슨 제라고 되어 있어요? 기한제. 기한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매각 결정기일이 되었으면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돈을 내세요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기한제. 기일제란 말을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기일제는 뭐냐면 5월 30날 하루를 딱 정해주면 이게 기일제. 자, 매각 대금 납부는 무슨 제라고? 기한제. 기한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돈을 내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5월 13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돈을 내세요. 그런데 기분 좋아서 바로 5월 13일 날 돈을 내면 5월 13일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은 바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가 돈을 안 내면 12억에 돈을 안 내면 이 돈을 받아야 야들한테 나눠주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밑에 가면 이제 8번째 배당이 나와요. 배당이 나오는데 이 돈을 안 내면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때 차순위자가 돈을 내면 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차순위자가 없으면 지금 경매가 다시 뒤로 돌아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는데 요때는 무슨 매각이라고 쓰냐면 재매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법원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강제 경매가 많을까요? 임의 경매가 많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건 우리가 요약집이 다시 앞장으로 살짝만 가볼게요. 앞장. 우리 171조, 171조. 자,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어요. 자, 법정에서 일어나는 경매가 뭐가 훨씬 더 많냐면 임의 경매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살 때 1순위에 뭐가 돼 있어요? 건저당. 이 저당권의 실행이 이게 뭐냐면 이게 임의 경매. 임의 경매. 임의 경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강제 경매는 뭐냐면 집행 권한이 이런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을 안 돌려줘서 그 차용증을 들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그를 경매를 실시하는 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강제 경매. 임의 경제와 강제 경매는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경매가 뒤로 돌아가는 게 딱 3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찰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불허가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납시. 이해되죠? 자, 유찰이 되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세매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야는 저감이 있다. 깎아준다고. 왜 깎아준다고요? 안 팔리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게 불허가일 때도 뒤로 돌아가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저감은 없다. 사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돈을 안 냈을 때는 무슨 말을 쓰냐면 재매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감은 없다. 자, 그럼 이걸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외워야 외워지느냐면 저감이 있는 건 언제밖에 없어요? 유찰. 이해됐죠? 네. 깎아주는 건 유찰밖에 없어요. 자, 세매각과 재매각을 따지면 재매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돈 안 냈을 때.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세매각이. 이해가 됐나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니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인데 이걸 10억에 왜 사?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7억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유찰이 된단 말이야. 그 유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비싼 것도 비싼 거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 자, 원래 폈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요. 말소 기준 권리. 원래 폈던 페이지. 왜 우리 그 박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박스 나오는 거. 자, 174쪽, 175쪽을 얘기해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자, 아까 한 번이라도 들어봐 봤어요.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뭐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기에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응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는 12억 원 법원에 주는 거예요. 법원에 주면 법원에서 요 돈을 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요게 배당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1등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누구인가 돈을 줘야 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걸 뭐를 갖고 따지면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지는데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경매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 분석이라 그래요. 자, 이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만약에 우리 시험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없었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거의 대부분이 위에 다 있어요. 요 중에서 선순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자, 한번 요거 같이 따라 해봐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여기까지만.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애 다 같이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중에서 앞선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질문을 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야? 다 5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거예요. 중. 오로지 1개. 오로지 1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일으켰는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선순위라고 계속 얘기하면 1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여기로 가져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틀리는 거라고. 금방 봤잖아요. 그죠? 칠판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원칙. 책에 다 있어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야보다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뭘 하냐면 소재 또는 말소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근저당, 임차인 A, 임차인 B,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 순서상 야가 빨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뭐를 찾냐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안 따라하지, 그죠? 이거 안 따라하면 찾지를 못해. 자, 다 같이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요 중에서 누가 앞서네? 야가 기준이에요.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야를 찾아야 돼요. 야를 찾아서 선순위는 야보다 앞선 애 있어 없어? 없어. 어찌 말해도 앞선 애는 인수, 후순위는 뭐냐면 소재. 소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등기부에 야가 이렇게 이제 야도 나중에 배당을 받고 소재가 돼요. 나중에 야는 배당받고 야도 소재가 돼요. 그러면 경매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누구가 오냐면 리을이 온다는 거예요. 리을. 홍길동. 권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뭐가 돼요? 인수. 후순위는 뭐가 돼요? 소재. 자, 그럼 요게 이제 요런 상태인데 선순위를 내가 하나 넣는 거예요. 넣는 이제 임의로 넣는 거예요. 자, 임의로 넣어서 이게 임차인 K가 있는 거예요. 자, K가 보증금 1억이에요. 1억이면 야는 말소 기준금보다 선수니까 뭘 해야 돼요? 인수. 누구가 데리고 오냐면 리을이 데리고 와야 된다. 리을이 K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살려주고 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뭘 돌려야 돼요? 보증금 1억.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야한테. 그럼 야는 최종적으로 이걸 얼마가 생기고? 13억. 그럼 이 금액이 크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가요. 내가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이래서 유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똑같아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다고 쳐보면 여기 있는 가압류와 근저당과 여기에 가압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담보가 등기를 하나 또 넣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가 되냐면 담보가 등기. 야 밑에 있는 무조건 다 소재예요. 야도 나중에 배당받고 뭐가 되면 소재.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뭔 얘기가 되느냐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 포함해서 야들은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재.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야들은 무조건 경매가 끝나면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뭔가 누군가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인수. 자, 두 번째 갈게요.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예외가 나와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에 리얼이 얘한테 해결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 얘는 말소 기준 권리법과 선순위와 후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두 번째요. 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선순위는 뭘 해야 돼요? 인수. 여기 전세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전세권자는 야가 가만히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 뭘 해야 돼요? 인수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뭐가 되느냐면 소재가 되는. 자, 우리 요약집에 있는 글자 그대로예요. 그죠?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랭킹 1위예요. 오, 교수님 아까 이게 1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1위라고. 야들 둘이가 공동 1위예요. 누가가 더 많이 나. 거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위가 아까 누구라면 이 자순위. 이 세 개가 거의 시험 문제에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시험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날짜로서 나왔어요. 이 날짜 대입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기본 논리만 알면.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문제를 가야 돼요. 자, 문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의 157쪽 갈게요. 157쪽.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풀게요.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뭐라고? 틀린 것을. 자,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얼마를 내야 돼요? 아직 단어가 안 익숙한데, 자, 이거 안 외우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랭킹 1위, 2위, 3위는 이번 시간에 외워야지. 자, 여기가 입찰 보증금 뭐라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틀린 거 답 몇 번? 1번. 공부 열심히 해봐. 아무 소용없다고. 이게 시험 문제 답이라고. 이해됐죠? 그죠? 네. 이게 시험 문제 랭킹 1위라니까. 공동 1위에 공동. 자, 2번에 가볼게요. 자, 차순위. 자, 차순위 하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다 뭘 빼야 돼요? 입찰 보증금.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그 책을 보고 읽으면 안 돼. 이걸 봐야 돼. 그죠? 자,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돈 다 낸대.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기일 입찰에서 죄송해요.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게 이해가 되면 공부가 상당히 오늘 잘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매에서 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선순위예요. 그럼 여기에 가압류에 대항한다는 얘기는 요 제일 앞에 누구가 있냐면 가압류가 있어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누구가 있냐면 전세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어떻게 돼요? 소재.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자, 요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재매각 절차에서. 자, 재매각이 뭐예요? 모르면 앞에 거 그리라도 봐. 미납시죠. 재매각이 왜 됐어요? 돈 안 냈죠. 돈 안 냈기 때문에 재매각이 일어났죠. 그럼 누구 때문에 이게 재매각이 일어나요? 돈 안 냈잖아요. 근데 야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안 낸 지 때문에 재매각이 일어났는데 지가 이걸 다시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걸 요구하지 못합니다. 뭔 얘기냐면
야가 10%만 낸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을 안 내면 이 10%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몰수가. 이해되나요? 요 말이. 돌려줄 줄 알았어요? 그죠? 안 돌려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번 문제를 풀면서 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건 일단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입찰보증금 최저 매각가격의 10%, 즉시항고는 매각대금의 10%, 말소 기준 권리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차순위 이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 자, 아까는 틀린 거는 답이 쉽게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뭐냐면 설명한 내용은 뭐라고? 옳은 것. 옳은 것은 어렵습니다. 틀린 것에 비해서 어렵다고. 1번. 기1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자, 돈 얼마 내야 돼요? 최저 매각가의 10%. 뭐라고 되어 있어? 매수 가격 아니죠?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급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 대급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급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급 지급 기한. 여기 기한제잖아요. 기한제. 그렇죠? 그리고 대급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간 안에 내야 돼. 그 두 개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모르면 칠판을 봐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지.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 아는 사람.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주임법과 상기법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하고 법정지상. 자, 여기에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뭘 해야 돼요? 인수하는 게 뭔데? 돈 줘야지. 그래야 풀어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매각으로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옳은 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이 한글로 이해돼야 돼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누구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선순위. 그럼 야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인수. 근데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어떻게 해요? 소재.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다 풀려면 밤새도록 풀어도 다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경매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을 때 제가 수업을 한번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안 했나요? 했어요. 두 번째 하는 건데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은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은 제대로 들었겠어? 동영상 집에서 들으면 공부될 것 같죠? 동영상은 지 혼자 돌아가고 휴대폰 만지다 보고 띵동 소리 한번 들으면 시간 다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넣어놔야 되면 입찰 보증금, 그 다음에 즉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그 다음에 차순위. 권리 분석은 외워야 다녀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매수 신청 대리원. 한 시간 됐으니까 마칠까? 네. 그러면 뒤에 거는 언제 배울 텐데? 이거 안 배우면 절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자, 매수 신청 대리는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10분 안에 이거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매수 신청 대리란 단어를 어디서 봤어요? 매수 신청 대리란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점점 좁아지네. 좀 기다려 볼게요. 한번 찾아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6번째. 경매 공매에 관한 권리 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대리. 근데 경매에 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해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끝나요.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을 빼꼼 열고 소장님, 저 경매를 잘 몰라서 근데 제 대신 법원에 가서 경매 좀 받아주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난 모르니까 옆집에 가세요. 또는 들어오세요. 어떤 거 할래요? 옆집 가세요 하면 그냥 다음부터 안 온다, 그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들이 여러분에게 경매를 부탁했을 때 대신 가서 경매를 받아주는 것이 매수 신청 대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친 6조가 있는데 누구는 못해요? 부친 6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느냐면 이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 실무교육은 뭐 하기 위한 실무교육이냐면 중개하기 위한 실무교육이에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증설정을 왜 했느냐 하면 중개업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설정은 또 왜 하고 요 실무교육은 왜 하느냐? 요거에 관련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뭘 하냐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봐요. 이 흐름을 잘 보면 답은 거의 제가 설명하는 여기서 다 끝나요.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디에 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 통지를 며칠 안에 해요? 7일. 자, 요거 매수신청 대리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지방법원장한테. 자, 울산지방법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울산지방법원장한테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울산지방법원장이 14일 안에 통지를 해줘요. 등록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요즘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실무교육 누가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면 공짜예요. 공부가 안 되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벌써 까먹었다니. 실무교육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자, 여기에 매수신청 대리는 누구가 하느냐면 실무교육을 법원, 행정, 처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법원, 행정, 처장이라는 단어를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 설정이에요. 자, 보증 설정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에. 자, 금액.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사는 1억,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자,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기가 달라요. 여기서 봐요.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실무 교육과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 그래서 요거는 등록 신청 전이에요. 야는 업무 개시점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보증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는 등록 신청 전에 하는 거예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금액 똑같습니다. 방법 똑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시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요,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알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대신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경매를 받아줄 수 있는 물건은 뭘까요? 또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한다고 나오나 아는 게 토건니 깡곡밖에 없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을 대신해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법원에 가서 경매 대신 못 받아준다고. 우리 아는 게 토건니 깡곡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소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매수신청 대리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법원에 가서 경매 받아주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고 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78쪽 2번부터 볼게요. 2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뭐라고? 중개 대상물과 똑같아요. 자,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은 누가? 지방법원장에게. 자, 며칠? 14일. 자, 4번에 가보니까 등록 요건.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으로서 뭐를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가보면 결격 사유가 나와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결격 사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야로서 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도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보지 말고 첫 번째 가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야는 이 결격이에요. 그런데 단 매수 신청 대리 등록 후 결격 사유 중 부동산 중개업을 자진해서 뭐냐면 폐업을 했어요. 이게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저절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요거는 3년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 중개업에 자기 자진 폐업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년을 안 기다리고 언제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이 몇 년에 나오냐면 2년이에요. 요랬을 때는 결격에 해당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측에 가서 7번 실무교육. 자, 뭐가 나와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곳이.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봐요. 자, 8번에 가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금액은 중개업과 어떻게 해요? 동일해. 시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됐죠? 그죠? 그런 뜻이.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10번의 매수신청 대리행위예요. 자,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가보면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요. 그럼 이게 소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소공 없어요. 소공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사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처음 듣는 거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이에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에는 사건 카드와 확인설명서를 철하여 보존을 해요. 몇 년이냐면 5년.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2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가 되면 이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인수해야 되는 게 얼마인지 설명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자, 거꾸로 178쪽에 박스 1번으로 갑니다. 자, 박스 1번. 178쪽에 박스 1번.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책 보지 말고 지금부터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봐요. 저도 10분 수업을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니야. 빨리 마치고 싶어. 근데 이거 설명 안 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매수 신청 대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의뢰인들을 대신해 여러분들이 지금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냐요.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냐. 자,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냐면 요것만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요것만 대신해 줄 수 있어. 이거 외우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이해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돈 들고 법원 갔어. 돈 들고 법원 갔어. 누구 대신? 내 대신. 내 대신 돈 들고 갔어요. 자, 돈 들고 갔으니까 1번 갑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료 제공. 입찰 보증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거란 말이에요. 2번. 입찰표 작성. 자, 입찰표는 아까 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지만 12억을 쓸 건지 10억을 쓸 건지 11억을 쓸 건지 내하고 협의했는 거. 내 대신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돈 들고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매수 신청 후 보증을 돌려줄 것은 여러분들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 안 됐어. 돈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대신 냈으니까 대신 받아와야지. 이해됐죠? 자, 4번. 차순위 매수 신고.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냐고요? 요날 하는 날이니까. 차순위를 요날 하니까.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요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자, 6번에 가보니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끝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선 매수 신고 대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건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뭐를 내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요거 아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외우면 절대로 못 외워요. 요 날 아니면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각 대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시한고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요 안에 아니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게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맞추자고 하도 성화를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제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주부터는 오늘 수업하는 방법과 똑같이 수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숙제를 줄 거예요. 뭐 어려운 숙제 주겠어요? 어려운 숙제. 요약집을 반드시 읽어와야 돼요. 요약집을 읽어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예습하라 소리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읽어오느냐면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는 0.1초도 안 돼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게 달라요. 자, 몇 쪽까지 읽어와야 되냐면 16쪽까지 읽어와야 돼요. 16쪽까지.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질문은 하진 않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려고 자기가 생각을 조금 해와야 돼. 지금까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렇죠? 무슨 말인 뜻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질문하는 건 질문 받아주지 않습니다. 책을 들고 와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 왜? 여러분들은 현장과 이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혼돈을 해요. 그래서 현장의 실무 내용은 교수님 이거는 그냥 실무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나 무엇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16조까지 분명히 읽어오라 그랬어요. 어려운 내용 한 개도 없어요. 들어보면 아 이제는 뭐 공부할 만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